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의료기기 소리만이 가득한 병실 특실. 차민재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힘겹게 눈을 떴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질 듯한 통증이 그를 괴롭혔다. 일주일 전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밤샘 근무를 이어가던 그는 결국 과로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국내 굴지의 IT 기업 넥스젠의 젊은 CEO인 그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젠장, 아직도 몸이 이 모양이라니. 민재는 답답한 마음에 거친 숨을 내쉬었다. 회사에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터였다. 하루빨리 복귀해야 했지만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그의 퇴원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잿빛 하늘처럼 어둡기만 했다. 그때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도식 실장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과 함께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대표님, 좀 어떠십니까? 김 실장, 회사에 별일 없나 새로 시작한 AI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민재는 자신의 몸 상태보다 회사 걱정이 앞섰다. 김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회사 일은 제가 잘 처리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런데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실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민재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어서 말해봐. 그게 강하윤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강하윤, 그 이름이 민재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하윤은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전부를 걸고 사랑했던 여자였다. 3년 전 우연한 기회로 만나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누었지만 집안의 극심한 반대와 여러 오해들로 인해 결국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만 했다. 그 후로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 없었다. 언젠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리라. 그는 매일 밤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다. 하윤이가 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민재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려 나왔다. 김 실장은 차마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강하윤 씨가 사흘 뒤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민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이라니, 하윤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니. 그것도 사흘 뒤에.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누구랑 결혼한다는 거야? 그 자식이 누군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김 실장은 더욱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대는 박현수라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닥쳐. 민재는 김 실장의 말을 가로막으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수술 부위가 터질 듯한 격통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윤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보다 더한 고통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윤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던 날, 수줍게 웃던 그녀의 해맑은 미소,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던 작은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하자는 눈물로 얼룩졌던 마지막 약속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그녀가 다른 남자의 신부가 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윤이는 내 여자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병실 안을 서성거렸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은 분노와 절망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김 실장이 황급히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민재는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비켜, 나 당장 퇴원해야겠어. 하윤이한테 가야 해. 모든 걸 설명하고 그녀를 되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대표님,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의사 말 따위가 지금 중요해. 내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야. 만약 하윤이를 이대로 잃게 된다면 나는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야 할 거라고.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지금 죽는 게 나아. 민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김 실장은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 민재의 하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민재의 퇴원 수속을 돕기 시작했다. 물론 주치의의 극렬한 반대와 경고를 무릅써야만 했다. 차민재 씨, 지금 당신 몸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도 않았고 조금만 무리해도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으세요. 의사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재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링거 바늘을 직접 뽑아버리고 환자복을 벗어 던진 채 김 실장이 급하게 가져온 양복으로 갈아입었다. 아직 온전히 낫지 않은 몸은 천근망은 무거웠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지럼증과 함께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윤아, 기다려.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되찾을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강하윤이라는 이름 석자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태로운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록 그 끝이 파멸일지라도 그는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한 그의 처절하고도 위험한 질주가 그렇게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도식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나선 차민재의 머릿속은 온통 강하윤과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수술 부위의 통증과 어지럼증도 그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하윤에게로 향해 있었다. 어떻게든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녀의 결혼을 막아야 했다. 김 실장이 운전하는 채 몸을 싣고 결혼식장이 열린다는 호텔로 향하는 동안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과거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다. 3년 전 늦봄, 그는 K그룹의 중요한 해외 합작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귀국한 직후였다. 오랜 해외 생활과 숨막히는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그는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참여하게 된 한 자선 미술 전시회에서 처음 하윤을 만났다. 당시 하윤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한 다른 참석자들과는 달리 소박하지만 단아한 옷차림에 맑고 투명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민재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전시회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감상하고 있던 그녀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 그의 세상이 온통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다. 하윤은 해박한 미술사 지식과 함께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작품을 해석했고 민재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하윤처럼 순수하고 지적인 매력을 동시에 가진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 민재는 매일같이 하윤이 일하는 갤러리를 찾아갔다.
때로는 바쁜 회사 일정을 핑계로 잠시 들러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기도 했고, 때로는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를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하윤 역시 처음에는 재벌그룹 CEO 하는 그의 배경에 부담감을 느꼈지만 그의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고 열정적으로 타올랐다. 그들은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주말이면 한적한 교외로 드라이브를 떠났으며 밤늦도록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민재는 하윤과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 오롯이 행복에만 잠길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메마른 일상의 단비와 같은 존재였고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윤아, 나랑 결혼해 줄래? 네가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어. 만난 지 1년째 되던 기념일. 민재는 하윤에게 진심을 담아 프러포즈했다. 하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고 그들의 앞날에는 오직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져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민재의 가족들, 특히 그의 아버지인 차건일 명예회장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었다. 차 명예회장은 정략 결혼을 통해 K그룹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평범한 집안 출신의 하윤은 결코 그의 며느리감으로 인정할 수 없는 존재였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계집애를 데려와서 가문을 더럽히려 해. 당장 그 아이와 헤어지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도 K그룹의 후계자도 아니다. 아버지의 불호령은 매서웠다. 민재는 하윤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에게 맞섰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집안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고 하윤 역시 자신 때문에 민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괴로워했다. 설상가상으로 민재의 오랜 라이벌이자 K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던 사촌형 차승혁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윤에게 몰래 접근하여 민재가 사실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흘렸다. 또한 민재에게는 하윤이 사실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며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다. 순수했던 하윤은 승혁의 교묘한 거짓말에 쉽게 흔들렸고 민재 역시 계속되는 집안의 반대와 승혁의 이간질, 그리고 회사 일까지 겹치면서 점차 지쳐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해와 불신이 쌓여갔고 잦은 다툼 끝에 결국 가슴 아픈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재는 하윤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해외 지사로 떠났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잠시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지, 그리고 그 이별이 하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될지를. 그리고 일주일 전 그는 과로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깨어나자마자 하윤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다. 그가 해외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와 그녀를 다시 찾으려 했을 때는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기 직전이었다. 내가 너무 늦었던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어렸던 걸까? 민재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다. 후회와 자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어떻게든 하윤의 결혼을 막아야 했다. 그녀가 정말로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 어떤 오해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결혼이라면
그는 반드시 그녀를 되찾아야만 했다. 김 실장, 호텔까지 얼마나 남았지? 네, 대표님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직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백미러를 통해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윤이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실함과 사랑의 무게는 그 무엇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차는 마침내 결혼식이 열리는 호텔 앞에 멈춰 섰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결연한 표정으로 채서 내렸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윤이 있을 예식홀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을 건 마지막 승부가 이제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하윤은 웨딩드레스숍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멍하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순백의 드레스는 마치 그녀의 것이 아닌 양 낯설게만 느껴졌다. 숍 직원들은 연신 찬사를 늘어놓으며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지만 하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텅 비어버린 잿더미와 같았다. 사흘 뒤 그녀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 박현수와 결혼식을 올려야 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차민재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비록 그의 가족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민재는 언제나 그녀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두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민재가 갑자기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떠나면서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매일같이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하윤은 불안한 마음에 그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다. 마치 그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그러던 중 하윤의 집안에 엄청난 불행이 닥쳤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중소기업이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평생 성실하게 회사를 일궈오셨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지경이었다. 하윤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돕고 싶었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바로 그때 박현수가 구세주처럼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국내 유명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자 하윤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와 오랜 사업적 관계를 맺어온 인물이었다. 그는 하윤에게 아버지의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바로 자신과의 결혼이었다. 하윤 씨,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제가 하윤 씨 아버님의 회사를 살리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현수의 제안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은 하윤에게 유일한 동화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차민재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만약 민재가 지금 그녀 곁에 있었다면 그녀는 결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떠났고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녀를 기다리게 만들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자신을 잊었을지도 몰랐다. 혹은 그의 가족들의 반대에 못 이겨 자신을 포기했을지도.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하윤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그녀는 박현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대신 가족을 지키기로 한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동안 고마웠고 행복했으며 부디 자신을 잊고 잘 살아가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그 메시지에도 답장은 없었다. 그렇게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하윤은 마치 감정 없는 인형처럼 박현수와 그의 가족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하객들 명단을 작성하는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민재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꺼내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낮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해야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웨딩드레스 숍 직원의 호들갑스러운 칭찬에도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만 살짝 올릴 뿐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슬퍼 보였다. 마치 영혼 없는 마네킹 같았다. 아가씨, 정말 천사 같으세요. 신랑 되시는 분이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어요. 직원의 말에 하윤은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신랑이라 그 사람이 과연 나를 보고 놀라기나 할까? 그녀에게 박현수는 그저 아버지의 회사를 살려준 고마운 사람이자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불편한 동거인일 뿐이었다.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차민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드레스로 할게요. 하윤은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다는 듯 가장 먼저 입어보았던 드레스를 선택했다. 어떤 드레스를 입든 그녀의 마음이 행복해질 리는 없었으니까. 드레스 숍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윤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문득 3년 전 민재와 함께 찾았던 남산타워의 야경이 떠올랐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던 그곳에서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었다. 그 약속은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지만 그날의 설렘과 행복만큼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뜨겁게 남아 있었다. 민재 씨,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를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을까? 그녀의 눈가에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아냈다. 이제 와서 그를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이랴.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몸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체념과 슬픔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을 되찾기 위해 병원에서 뛰쳐나와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곧 다시 한번 격렬하게 뒤얽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차민재는 김도식 실장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창밖 풍경을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강하윤과 박현수의 결혼식이 열릴 예정인 호텔의 이름과 시간이 적힌 메모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김 실장이 온갖 인맥을 동원하여 알아낸 정보였다. 시간은 이제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김 실장, 더 빨리 갈 수 없나? 민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아직 차에 아물지 않은 수술 부위가 격렬하게 통증을 호소했지만 그는 진통제를 삼키며 억지로 참아냈다.
지금 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하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다. 대표님, 이미 과속입니다.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김 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민재는 막무가내였다. 사고 따위가 문제야. 지금 내 하윤이가 다른 놈의 아내가 되게 생겼는데 그의 절박한 외침에 김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엑셀을 더 깊이 밟았다. 그는 민재가 하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3년 전, 민재가 하윤과 헤어진 후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그때 순조롭게 달리고 있던 차가 갑자기 정체 구간에 들어서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앞쪽에서 대형 트럭 2대가 고장으로 도로를 막고 있었고 그 뒤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젠장 하필이면 이럴 때 민재가 욕설을 내뱉으며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김 실장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차량 정체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혼식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대표님, 아무래도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다른 길은 없어.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야. 어떻게든 이 정체를 뚫고 지나가야 해. 민재는 거의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다. 그는 차에서 내려 앞쪽 상황을 살피려 했지만 어지럼증과 함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김 실장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다.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표님 몸 상태로는. 바로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차승혁. 그의 사촌형이자 K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사사건건 그와 대립하던 인물이었다. 민재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민재야, 오랜만이다. 몸은 좀 어떠냐? 퇴원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설마 하니 하윤이 결혼식이라도 가려는 건 아니겠지. 승혁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함께 교활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앞쪽 도로를 막고 있는 트럭들. 그리고 이 절묘한 타이밍에 걸려온 승혁의 전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자기적이었다. 내 놈 짓이냐? 민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승혁은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민재야. 나는 그저 내 건강이 걱정돼서 안부 전화 한 번 한 것뿐인데. 아, 그리고 하윤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박현수 변호사라면 하윤이한테 과분할 정도로 좋은 신랑감이지. 너처럼 앞뒤 안 가리고 여자한테 상처나 주는 놈보다는 훨씬 말이야. 개자식. 민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승혁의 목적은 분명했다. 어떻게든 자신이 하윤의 결혼식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어쩌면 하윤이 갑자기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승혁의 계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하윤을 잃게 만들고 자신을 절망 속으로 빠뜨려 K그룹을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김 실장, 당장 다른 방법을 찾아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안에 호텔에 도착해야 해. 민재의 절박한 외침에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몇 분 뒤 김 실장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민재에게 말했다. 대표님,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고 뭐고 가릴 때가 아니야. 어서 말해봐. 제 지인 중에 헬기 조종사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이 근처 비행장에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괜찮으시다면 헬기. 민재는 잠시 고민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장 그쪽으로 연락해.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 최대한 빨리 준비하라고 하게. 김 실장은 즉시 헬기 조종색에 연락했고 두 사람은 차를 버리고 인근의 작은 비행장으로 향했다. 비행장에는 이미 소형 헬기 한 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는 김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헬기에 올라탔다. 프로펠러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헬기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하늘로 떠올랐다. 창밖으로는 꽉 막힌 도로와 그 위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차승혁. 내 놈이 아무리 방해해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윤이는 내 여자이고 나는 반드시 그녀를 되찾을 것이다. 헬기는 빠른 속도로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호텔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해 헬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민재는 어지럼증과 함께 메스꺼움을 느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수술 부위의 통증까지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을 참아냈지만 의식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갔다. 하윤아,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지금 가고 있어.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하윤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눈앞에는 그녀의 환한 미소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는 절대로 이대로 쓰러질 수 없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질기고도 처절한 사랑의 힘이 꺼져가는 그의 생명의 불씨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강하윤의 결혼식 당일.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화려한 호텔 예식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예식장 안은 최고급 생화 장식과 은은한 샴페인 향, 그리고 사람들의 들뜬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결혼식이었지만 정작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 하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신부 대기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윤은 넋 나간 사람처럼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제작했다는 드레스는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그녀를 아름답게 빛내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입계는 어떤 미소도 떠오르지 않았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가 분주하게 그녀의 얼굴과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영혼 없는 인형처럼 그들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차민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의 따뜻했던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그의 손의 온기까지.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지만 이제는 다 부질없는 기억일 뿐이었다. 그는 떠났고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다. 하윤아, 다 끝났다. 정말 예쁘구나. 내 딸.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하윤의 손을 잡았다. 하윤은 애써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차마 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깊게 팬 주름은 그가 겪었을 마음고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윤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아니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이 처절한 아픔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신랑 박현수가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말끔한 턱시도 차림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차가운 계산과 소유욕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하윤 씨, 준비 다 됐소.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려. 그가 다정한 목소리로 하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체념한 듯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고마워요, 현수 씨. 현수 씨도 오늘 정말 멋지시네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뱉어내는 자신이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해야 했다. 예식 시간이 다가오면서 대기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하윤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민재 씨,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야 해요. 그녀는 속으로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한편 같은 시각 차민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헬기는 기상 악화와 기체 결함으로 인해 예정보다 훨씬 늦게 호텔 근처 비상 착륙 지점에 도착했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극심한 고통과 어지럼증으로 몇 번이나 의식을 잃을 뻔했지만 하윤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간신히 버텨냈다. 대표님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김도식 실장이 거의 울부짖듯 외치며 민재를 부축했다. 민재는 거의 반쯤 정신을 놓은 상태였지만 김 실장의 목소리에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예식홀까지는 이제 불과 몇백 미터도 남지 않은 거리였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하윤아. 그의 입에서 희미하게 그녀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의 눈앞이 점점 더 흐릿해져 갔다.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었다. 아직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아직 그녀의 손을 다시 잡지 못했는데, 예식홀 안에서는 주례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신랑 박현수 군과 신부 강하윤 양은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하객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까?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네, 서약. 그녀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식홀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온몸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며 한쪽 어깨에는 붉은 피까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불꽃보다도 뜨겁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 돼, 멈춰.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외쳤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예식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하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원망했던 남자. 차민재였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 민재는 하윤을 향해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하윤아, 가지마, 제발.
그의 애절한 목소리가 하윤의 심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옆에 서 있는 박현수와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를 붙잡았다. 상황은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현수의 가족들은 고함을 지르며 민재를 막아섰고 하객들은 술렁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민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윤만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그의 사랑을 가로막는 세상 모든 것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용맹한 전사처럼 시간은 멈춘 듯했고 이제 곧 운명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결정될 순간만이 남아있었다. 강하윤의 입에서 서약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멈춰.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깨고 예식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모두 소리가 난 쪽을 향해 경악과 의아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예식홀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려 있었고 그곳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한 남자. 차민재가 있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구겨지고 흙먼지가 묻어 있었으며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한쪽 어깨는 붉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창백하다 못해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처절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두 눈만큼은 맹수처럼 번뜩이며 오직 한 곳. 단상 위에 하윤만을 향해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세상에. 웬 난리람.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신랑 박현수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민재를 노려보았고 그의 가족들은 경호원들을 부르며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하윤의 부모님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강하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남자가 정말 차민재가 맞는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나도 간절히 그를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그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대는 자신의 심장까지 모든 것이 그가 차민재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런 모습으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났단 말인가. 민재는 자신을 막아서려는 경호원들을 거칠게 뿌리치며 단상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치 청은망은의 무게를 짊어진 듯 힘겨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하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하윤아, 강하윤. 그가 마침내 단상 아래에 도착하여 하윤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절함은 하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하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가 없었다. 당신 누구요? 감히 어디 와서 행패야 여보. 경호원들 뭐해요. 당장 저놈 끌어내지 않고. 박현수가 격분하여 민재에게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민재는 그런 박현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하윤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윤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대로 너를 보낼 수는 없어. 절대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절박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내가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는지, 왜 내 곁을 떠난 것처럼 보였는지 다 설명할게. 오해야. 하윤아, 모든 게 다 오해였다고.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애썼다. 사고였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어. 깨어나자마자 너를 찾으려고 했지만 하지만 이미 네 결혼 소식을 그래서 이렇게 달려올 수밖에 없었어. 제발 나를 믿어줘. 하윤아. 민재의 충격적인 고백에 하윤은 물론이고 예시코란의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다.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가 사고를 당했었다고. 그래서 연락이 없었던 거라고.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그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쳤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못났던가.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하윤 씨. 저런 놈 말에 속지 마시오. 저놈은 당신을 파멸시키러 온 거야. 박현수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어쩌면 그는 민재의 존재를, 그리고 두 사람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예시콜 한쪽 구석에서 민재의 사촌형인 차승혁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차민재, 네가 아직도 살아있을 줄이야. 정말 질긴 놈이로군. 하지만 어쩌나 하윤이는 이제 곧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텐데.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승혁의 등장과 그의 말은 기름을 부은 것처럼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다. 민재는 승혁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사고, 그리고 하윤의 갑작스러운 결혼, 이 모든 것이 승혁이 꾸민 계략이라는 것을. 내 놈이었구나. 역시 내 놈이었어. 민재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승혁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승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을 뿐이었다. 하윤은 이 모든 상황이 마치 한편의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민재와 현수, 그리고 승혁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혼란스러워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민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처참한 모습, 그의 절박한 눈빛,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민재는 그런 하윤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하윤아, 나랑 같이 가자.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그의 손이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그 손을 잡으면 그녀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더 큰 불행 속으로 빠지게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싶었다. 하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녀는 과연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예시콜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운명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강하윤의 떨리는 손이 마침내 차민재의 내민 손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그 짧은 순간이 하객들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박현수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의 가족들은 당장이라도 민재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어내릴 기세였다. 하윤의 부모님은 딸의 선택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침내 하윤의 손가락이 민재의 손에 닿으려는 순간 박현수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하윤 씨, 지금 뭐 하는 거요? 이 결혼은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소.
우리 가족, 그리고 하윤 씨 가족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하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현수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민재의 손을 힘껏 잡았다. 그 순간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속 빗장이 활짝 열리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미안해요, 현수 씨.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하지만 저는 이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현수와 그의 부모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는 민재를 바라보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민재 역시 그런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마주보며 그녀의 손을 더욱더 굳게 잡았다.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박현수의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민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들은 바로 김도식 실장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사람들이었다.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당장 저놈들을 내쫓지 못해. 고함 소리와 함께 예시콜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이 황당한 드라마의 결말을 궁금해했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기에 바빴다. 바로 그때 차승혁이 다시 한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민재 앞으로 나섰다. 차민재,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본데. 천만에 설령 네가 하윤이를 되찾는다고 해도 K그룹은 이제 내 차지가 될 거다. 내 놈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내가 이 사회와 주주들을 얼마나 많이 내 편으로 만들었는지 알기나 해. 승혁의 자신만만한 말에 민재는 오히려 싸늘하게 웃었다. 글쎄,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네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도 마찬가지고. 민재의 의미심장한 말에 승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는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실장은 준비해온 노트북을 꺼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잠시 후 스크린에는 차승혁이 K그룹의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하며 심지어는 민재의 사고를 사주했던 정황들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과 음성 파일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재가 쓰러지기 전부터 비밀리에 수집해왔던 증거들이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예시콜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차승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차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와 결탁했던 몇몇 이사들 역시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박현수 역시 승혁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듯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차승혁, 너는 이제 끝났다. 네 모든 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K그룹은 더 이상 너 같은 쓰레기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민재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예시콜로 쳐들어와 차승혁과 그 일당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역전된 것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예시콜에는 민재와 하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만이 남아있었다. 하윤의 부모님은 딸에게 미안함과 함께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민재는 그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하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했다. 박현수와 그의 가족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남아있을 명분도 용기도 없었다. 민재는 하윤의 손을 잡고 예시콜 밖으로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이라도 하는 듯 했다. 하윤아,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나를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아니에요.
민재 씨, 제가 더 미안하고 고마워요.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픔, 그리움, 사랑, 그리고 희망까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윤아,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럼요. 당연하죠. 이제 2번 다시 당신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껴안았다.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을 터였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욱더 단단하게 뿌리내린 나무처럼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었다. 몇 달 후, 민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K그룹의 회장직에 복귀하여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차승혁과 그 일당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회사에 끼친 손해 역시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민재와 하윤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새로운 인생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앞날에는 분명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한 그들은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평범한 진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되고 있었다.